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퍼스널 트레이너란 직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비전 있고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가 비전 있고 매력 있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직업 역시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아주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보다 더 능력 있는, 보다 빨리 능력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느냐? 자, 이 문제가 사실 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분야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마 서점에서 이 생리학이라든가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한두 번은 사서 아마 보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책을 봤을 때 첫 번째 그게 잘 이해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는 그 책을 내가 공부를 했다고 읽었다고 했을 때 그걸 실제 생활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걸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PT가 그런 생리학이라든가 해부학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영양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공부한 것들을 실제 우리가 PT 필드에서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정말 제대로 된 전문적인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여기서 저희 협회가 제가 설립하고 교육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수많은 교육생들을 강의를 하고 교육을 했는데, 대부분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 공부가 여기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거의 주입식이고 암기식 공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일반 학교에서나 또는 일반 대학교에서 좀 강의하는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강의를 합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스토리텔링식 강의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처음부터 항상 강의를 스토리텔링식 강의를 했습니다. 이 텔링식 강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 자체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생리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체의 어떤 에너지라면 에너지 자체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겠죠. 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그 생성되었다면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인가는 하나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에 대한 포도당이라고 하면 포도당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포도당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 포도당이 내 몸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이 생리학적인 어떤 과정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이 생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질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많이 한다면은 실제 필드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이 스토리텔링식으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저희 협회 교육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등록을 하면은 여러 번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수없이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강의를 한 번을 들어서 내가 그 책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한 분야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내가 실제 생활에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가는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함으로써 제 어떤 교육 방법 또는 제 어떤 교육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현실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준다면은 제 어떤 교육 방법론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교육 커리큘럼이 기본교육과 이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두 개의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 협회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기본교육을 통해서는 이론적 지식이라든가 이 스토리텔링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지식 체계, 단순히 어떤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지식을 체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순서대로 이 재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라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체계적으로 이용한 것을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니까 이 실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이 지식 체계를 어디서 어떻게 끄집어 와서 그것을 조합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실무 교육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교육을 해본 결과로서는 이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물론 실무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본교육을 최소한 3번 내지 4번을 들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서너 번 이 기본교육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실무교육할 때 기본적 응용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제가 이런 교육 스타일,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수료하면은 굉장히 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총 걸리는데 그 마지막 단계 수업 평가를 어떤 고객 평가를 해보면은 저도 사실 많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교육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떤 비전문가였죠. 그런데 그 8개월 내지 9개월, 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덧 전문가, 제가 봐서도 느낍니다. 이 전문가의 포스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저도 어떤 감격스럽다고 하나,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보람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도 이제 어떤 공부 방법론의 문제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런 단계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어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논어 첫 구절에 나옵니다. 그 논어 첫 구절이 뭐냐면은, 학이 시습지 불역 열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논어의 가장 첫 구절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학과 섭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학이 시습지, 학 배우는 것을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힌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뭐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공자께서도 뭐라 하냐면은 이제 그 학과 섭을 분리해서 설명했는데, 학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들,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을 우리가 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뭐 학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책을 통해서 학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학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학을 할 수 있고, 학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얻는 것을 우리는 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섭이라는 게 있죠. 학이 시섭지라고 해서 이 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섭이라는 한자를 구성을 보면은 그 깃털우자와 일백백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깃털우, 새의 깃털과 일백백자가 결합해서 익힐섭이라는 이 섭자를 만드는데, 그 섭자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은 그 새의 깃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새가 아래서 부화돼서 새가 날기 위해서, 그 백이라는 것은 그 한자에서 백이라는 것은 꼭 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라는 거죠. 수많은 반복을 뜻합니다. 수없이 날개짓을 한다면은 새가 날아갈 수 있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섭입니다. 그래서 새가 아래서 부화돼서 실제적으로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날개짓을 반복해서 연습해야만 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익힐 섭자가 만들어진데, 이 공자께서도 그랬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운 것을 그냥 한번 배운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수없이 새가 어떤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수만 번을 해야 되듯이, 그 내가 배운 것을 수없이 반복했을 때 그것이 진짜가 내 지식이 되고, 그 내 지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으니까 그 또한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것이 바로 그 논어 첫 구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공적에서 그 논어의 첫 구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향은 바로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업을 한 번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이 사실 어느 누구도 한 번 강의를 들어서 이것을 내 것 자신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천재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죠. 그냥 암기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했다는 것은 그런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반복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한번 배우고 나서는 바로 필드로 가버립니다. 그럼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들어받는 거지, 그건 내 지식이 아니죠. 그 필드로 가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 사회생활을, 필드 생활에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내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필드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과연 그 지식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배운 지식 또한 스스로 서서히 소멸되어 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과연 배운 지식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라는 기억만 남지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현재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 PT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PT로 활동하는 것, 직접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하기 위해 어떤 그 과정이죠.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수없이 수만 번의 날개짓을 연습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여러분 퍼스널 트레이너가 필드에서 직접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필드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의 어떤 그 새끼도 수없이 날개짓을 연습했는데 우리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전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많은 연습 과정을 거치게 해야만 진짜 제대로 된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들었다가 한번 봤다라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많이 반복을 해라. 그리고 또 그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또 오리에 빠지는 것 하나가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다 새로운 거죠.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알고 싶고 또 다른 걸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것도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질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이라든가 이런 과학 쪽에서도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을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퍼스널 트레이너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가감하게 범위를 정해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나는 퍼스널 트레이닝의 대상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내 공부 양은 요 범위 내에서 내가 범위를 특해서 여기만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공부의 범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범위를 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퍼스널 트레이너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면 어디까지를 범위를 잡아야 될지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범위를 모르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이 정도까지는 교육을 받으면 돼.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면 돼. 라고 하는 명확한 범위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만 배우면 충분해. 그러면 어떻게 그거 믿고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일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를 배워야 될지 그 범위를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사실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은 대부분 국내 교수들이 쓴 책보다는 외국 번역책들이 볼만한 책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생리학계는 거의 다가 임상생리학 위주입니다. 세계에서 어떤 주류는 미국이 어떤 주류죠. 이 생리학의 주류는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임상생리학이 위주입니다. 임상생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험을 통한 임상을 통한 생리학이 위주고 해석생리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PT라는 직업은 임상가가 아니에요. 퍼스널 트레이너는 실제 고객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해석가가 실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걸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임상가처럼 되게 임상 실험실에서 임상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아니네?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이렇게 얼마든지 어떻게 시행착오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고객들한테 그렇게 시행착오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국에 나오는 임상의 어떤 자료들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실제 생활에 그걸 적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고 여러분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라라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내 걸로 하지 못한다면, 내 걸로 만들지 못하는 공부라면 다 그거는 쓰레기 같은 공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외국 자료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실제 고객 케이스에 그걸 조합을 할 수 없는 자료라면 그 자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식은 뭐냐면은 그 다양한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의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 기초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다양한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생리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고객이 새로운 다양한 어떤 케이스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지식적인 것을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것을 고객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가르친다면 고객이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유능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한 분야의 공부를 10년 이상을 했는 사람입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한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다면은 그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가 뭔지,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분야에서는 이 피트니스 쪽 또는 운동 쪽에서는 아주 그렇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그런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소한 이 생리학 쪽에서도 국내 최초로 해석 생리학이라는 것을 제가 도입을 해서 생리학을 철저하게 해석을 해서 해석만으로도 방향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를 해석해 낸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양한 지식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조합을 할 수 있어, 조합을 해서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이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또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내가 입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자가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부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평생 공부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부를 내가 실제 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공부인데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공부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노자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는 어떤 공자가 얘기하는 어떤 평생 공부, 평생 배워라 하는 것보다는 노자가 얘기했는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내가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배워라 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어떤 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한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잘 고민하셔서 한번 이 분야를 정말 전문가처럼 공부하셔서 유능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공부 방법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협회에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오신다면 제가 이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데서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 공부 방법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